오늘은 KJSO 1단계 물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은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인데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운동 방향과 속도, 위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력장 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의 상공에서 잡고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지구 중심 쪽을 향하여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구의 중력만을 받아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초기 속도의 크기, 방향과 상관없이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 모든 운동에 해당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 mg는 ma가 성립하므로 가속도 a는 g, 즉 물체는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처음 위치를 기준점으로 할 때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t초 후의 속도 v와 낙하거리 h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속도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를 이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체를 연직 위로 던지면 물체는 중력에 의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면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때 물체의 던진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중력 방향은 아래쪽이므로 마이너스 mg는 ma에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속도가 v0일 때 t초 후의 속도 v와 변이 h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속도 시간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연지기로 던진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과 최고점에서 처음 위치로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같은 지점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또한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므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1은 g분의 v0가 됩니다. 물체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t2는 최고점 도달 시간 t1의 2배이고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을 때의 속도는 처음 속도 v0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음으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림가는 같은 높이에서 한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다른 한 물체는 동시에 가만히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매 순간 수평 방향의 위치 간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이 결합된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림란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던졌을 때 일정한 시간마다 물체의 위치를 x, y 평면에 나타낸 것입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뿐이므로 출발점을 좌표의 원점 x는 0, y는 0으로 하고 수평 방향을 x축, 연직 아래쪽을 y축으로 하면
물체는 X방향으로는 속도가 v0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Y방향으로는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처음 속도 v0의 x, y 성분을 각각 v0x, v0y라고 하면 v0x는 v0, v0y는 0이 됩니다. 또한 점 P에서 속도 v의 x 성분, y 성분을 각각 vx, vy라고 하고 변이의 수평성분, 연직성분을 각각 xy라고 하면 수평방향의 운동과 연직방향의 운동에 대한 식을 이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P에서 속도의 크기 v는 속도의 xy 성분의 합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변이에 대해서 두 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하면 y는 2v0의 제곱분의 gx제곱이 되므로 물체의 운동 경로는 포물선이 됩니다. 또한 높이 h인 곳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h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 v0로 던진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 r는 등속운동식으로부터 v0t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v0 루트 g분의 2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나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모두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친 공이 비스듬히 위로 날아갈 때 이 공의 운동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림과 같이 물체의 처음 속도를 v0, 처음 속도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처음 속도의 x성분과 y성분의 크기는 각각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입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 마이너스 mg는 ma가 성립하므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 t 후에 속도 v의 x 성분, y 성분의 크기를 각각 vx, vy라고 하면 vx는 v0 코사인 세타,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여기서 제로를 지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 t 후에 수평 방향의 위치 x와 연직 방향의 위치 y는 x는 v0 코사인 세타 t,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됩니다. 여기서 t를 소거하면 y는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x 제곱이 됩니다. 즉 포물선 물체의 운동 경로가 포물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서는 vy가 0이 되므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th라고 하면 최고점 높이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물체가 출발점을 떠나서 다시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TH의 2배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 R는 등속 운동식으로부터 처음 속도 V0 코사인 세타에 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2th를 곱하면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인 2세타가 최대가 되는 각, 즉 세타가 45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가속도의 수평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속도의 수평 성분 Vx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두 번째, 가속도의 연직 성분은 자유낙하에서의 가속도 G와 같다. 세 번째, 속도의 연직 성분 Vy와 Y방향의 변이는 자유낙하의 경우와 같다. 네 번째, 포물선 운동은 X와 Y의 두 독립적인 운동의 합성으로 기술될 수 있다.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제 3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과제 3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7주차 포물선 운동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